한반도 평화를 위한 은빛순례 1년간 마치면서 이제 현장 순례를 하면서 어쨌든 생각했던 것, 들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이제 짚어봤고,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게 은빛순례 때 이제 만들어졌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쪽에 가면 오늘 얘기 오늘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을 준비를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뭐랄까 지산 운동이라고 하는 활동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산 운동에 참여했던 지난 날 생각들이 좀 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회, 또는 좀 더 넓히면 이제 남북 문제, 한국 사회와 남북 문제, 우리가 아마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그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와 남북 문제. 저는 주로 이제 한국 사회 쪽이 더 관심이 많은데요, 남북 쪽보다. 남북은 어차피 뭐 우리가 그냥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정부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국 사회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는 것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람직한 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좋고 한국 사회 문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식상사와 살기 시작한 것이 92년도 약 27년간 살았습니다. 7년. 그리고 지리산 운동으로 이제 지리산 운동을 한 사람으로 이제 출발하기는 1999년 말, 90년대 말과 2000년 초 이때인데 그때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함양을 떠났습니다. 함양에 계시는 엄용식 목사나 양성 목사 이런 분들이 지리산을 보호하고 가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라고 하는 운동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운동단체에서 지리산 댐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리산을 잘 지키고 잘 가꾸는 운동으로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이 대중운동으로 크게 불을 붙이는 댐 반대 운동으로, 댐 문제가 불거지면 댐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크게 대중운동으로 이게 불이 붙습니다. 비록 댐 반대 운동이긴 했지만 이 운동을 할 때 어쨌든 우리는 지리산의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지리산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 반대 운동도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댐 문제를 잡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리산 댐 백지화 국민행동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가 그건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별로 적절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많은 논의 끝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지리산 공부 모임이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공부
좀 알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김지아 씨라든가 박성준 교수, 뭐 장회익 선생 또는 지금 오늘 못 오셨는데 그 당시 이부영 선생도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살림을 만들었던 박재일 선생 뭐 이런 분들 뭐 등등등 해서 지산 공부 모임을 했고 이것은 지산에서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산이 갖고 있는 자연 생태적 가치 또는 역사 문화적 가치 지산이 갖고 있는 그저는 지산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이상과 정신 뭐 이런 것들 잘 공부해 보면 지산 지역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와 한반도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산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되어서 지금 이제 진화해서 이제 생명평화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짚었으면 싶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초 정확하게 횟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초에 어쨌든 이라크전이냐 뭐 한반도전이냐 그런 전쟁 위기가 있었죠. 근데 어떤 이라크전이 벌어졌고 한반도에서는 위기는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전쟁 불안이 고조되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대안을 찾아보자 또는 평화를 뭔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 한 일이 6.25 전쟁하면 우리는 무찌르자 오랑캐 이렇게 6.25를 기억하고 왔지 않습니까? 6.25 전쟁하면 무찌르자 오랑캐 이렇게 기억해 왔는데 그렇게 기억해서 60, 7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전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어쩌면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관성대로 우리가 갈 일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깊이 좀 성찰하고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좀 진단하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처음 한 일이 무슨 얘기냐면 6.25 때 전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가 6.25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했을 때 무찌르자 오랑캐 이렇게 기억할 게 아니라 오히려 6.25 전쟁하면 평화를 생각하게 하고 평화를 고민하게 하고 평화를 얘기하게 하고 평화를 좀 모색하게 하고 평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활동도 하게 하고 좀 이렇게 6.25가 기억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 전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무찌르자 오랑캐 이렇게 기억해갖고는 전쟁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는 불가피한 걸로 우리가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6월 지리산에서 평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6.25의 지금 오늘 행사하듯이 6.25의 지음에서 6월 지리산에서 평화를 말한다라고 하는 기획자담을 합니다. 거기서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경우 우리가 비폭력 평화 행동을 할 사람 한 10만 명만 조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다 피난 가는데 이 비폭력 평화 행동할 사람들은 오히려 뭐 절책선 앞으로 직접 나가서 우리 몸으로 전쟁을 막겠다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가능해지지 전쟁 방식을 어떻게 해도 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사실 모았었어요.
오늘 아마 우리 지금 종교연대가 지금 10주년 기념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활동들도 지단 운동이 그런 맥락 속에서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촛불 현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 세계도 주목했던 게 이제 어쨌든 촛불 집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촛불, 그런 평화로 속내야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표현되어진 것은 매우 평화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촛불을 피워 오르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어쨌든 평화운동을 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곳곳에 그동안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대단히 많은 모색들이 있어왔고 이것이 사회적인 역량으로 축적되고 성장해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잘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낮은 곳에서 그런 운동들을 했던 역량들이 우리 사회를 그만큼 성숙시켰고 그 성숙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고 그것이 어쩌면 현 정부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활동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자부심도 갖고 좀 자신감도 갖고 더 좀 의욕을 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역동적으로 좀 활동을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 잠깐 드리고 잠깐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과거의 발목 잡혀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우리 선생님 친일 청산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발목 잡혀서 지금 이렇게 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와 바램처럼 과거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해방 이후 또는 분단 이후 지금 이제는 100년 세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과거 문제를 바로 하는 것이 전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성찰과 좀 더 지혜로운 천착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짧은 역사 속에서 경험한 걸 한번 짚어보면 한번 보시죠. 어쨌든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일 관계 또는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또는 뭐 남북 관계 과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좀 더 나은 길을 찾고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거 문제가 깔끔히 정리된 다음에 우리 새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 아니면 중국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원수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교 정상화를 했고 모르겠어요. 실제 요즘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단절을 시켰을 때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전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으르렁으르렁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온전하게 단절시켜 놓으면 미국 일반 시민들의 약 80%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마 약간 차이를 얘기하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서 뭔가 좀 문제를 좀 잘 풀어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늘상 붙잡고 왔던 우리의 신념과 논리와 방법만 갖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매달릴 게 아니라 좀 더 열어놓고 길을 찾는 이런 뭔가 좀 용기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는 지산 운동에 전 많은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지산 운동에.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산 운동이 갖고 있는 어쩌면 지혜나 가치, 그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제대로 평가해내고 제대로 해석해내고 이것을 어쩌면 사회로 확대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취약한 거죠. 저는 지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리산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속에 대단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댐 문제를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댐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서 매듭을 짓기에 되게 지은 거죠. 한번 보십시오. 새만금 문제, 강정 문제, 또는 사대강 문제, 또는 천성산 문제, 사패산 문제, 또 밀양 문제, 또는 저기 어디입니까? 미군기지 문제, 평택인가요? 이런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어떻게 해결됐고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지금? 전 지리산처럼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댐 문제를 지리산처럼 해결하는 곳이 글쎄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는 건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죠.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살리기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댐 문제를 지금은 뭐 이런저런 형태로 해서 매듭을 지은 셈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아까 뭐 한국 사회 뭐 냉전 이런 문제와 뭐 비슷한 문제들이 다 거기 또 얽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그러나 살리기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어쨌든 정리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우리 운동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잘 보고 우리 운동이 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누가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건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례가 지산 둘레길입니다. 지산 둘레길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참여한 거 아닙니다. 주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진보적인 사람들만 참여해서 둘레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진보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는 비판하고 부정하는 관도 참여했고 지역 주민도 참여했고 지자체, 중앙정부 다 참여했죠. 그리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과 시민운동 또는 관과 민, 지역과 중앙 모두가 함께해서 지난 둘레길을 만들어냈고 만들어낸 결과는 거기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워하는 결과가 되죠. 물론 많은 한계가 있고 계속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될 과제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해요. 지산 댐 문제만 하더라도 댐 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는 안 좋아요. 지산에서 못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이 둘레길은 사실은 버려진 물건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물을 만들겠다. 저는 여기에 담겨있는 지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우리들의 관점과 태도와 방법, 저는 이거 굉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한국사회 문제에 적용시키고 또는 남북 문제에 적용시켜서 얼마든지 저는 이거 거기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좀 보태고 끝낼까 합니다. 11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생명평화와 우리 안의 정상부담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생명평화의 세계관, 그래서 이제 생명평화 문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또는 우리의 생명은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는 모두가 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생명평화의 세계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게 지산운동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지산운동의 아까 성과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산운동의 최대의 성과를 차지하면 저는 이 생명평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산운동의 최대의 성과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왜 그런가?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쓰는데 오래된 미래 동서고금 남녀노소 또는 범종교 시민사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 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그림 속에 담겨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벽도 넘어서고 지역, 인종, 성, 진보, 보수 등등등 동서고금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세계관과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운동의 최대의 성과를 찾으라고 한다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생명평화 문의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해보면 또한 우리 스스로가 별로 이것을 제대로 안 써먹어요. 소중히 생각하지도 않고 저 혼자 그냥 떠들고 있어요. 보니까 내용이 보면 이제 밑에 기억해서 이론상 니은 삼보륜 디귿 인드라만 문의 이거는 지금 이제 이론상은 원불교가 아까 교우님 계시던데 다 가시거든요. 원불교가 지금 현재 잘 쓰고 있고요.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보륜은 조계종단이 지금 원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을 갖고 뭘 해보고 있다고 해서 조계종단이 쓰고 있고 인드라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불교계를 대상으로서 시작한 운동이 인드라만 운동인데요. 그건
꼭 불교라는 아니 조계종단이라는 종단에 속하지 않고 저희도 불교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인드라망문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걸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산 살리 제가 지금 어쩌면 지산 운동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쩌면 대단히 주목해야 될 성공적인 사례로서 지금 이제 지산 살리기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지산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지산 둘레길이라는 사업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생명통화 문의에 담겨 있는 세계관과 정신에 토대한 태도와 방법론으로 다루어졌던 일입니다. 지산 살리기 운동도 그렇고 또 지산 둘레길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생명평화 문의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정신을 토대로 해서 그런 관점, 그런 태도,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산 살리기 운동이고 또는 지산 둘레길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가면 붓다의 깨달음 성이라고 해갖고 이제 써놨는데요. 요거는 원주에 가면 무의당 선생 한살림을 탄생시키는데 어떤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이죠. 무의당 선생. 그분이 어떤 그림에 써놓은 그 그림에 써놓은 글 중에 보면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이였다는 사실을 이런 이제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제를 보면서 저는 불교를 하는 사람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연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은 다 그물의 그물꽃처럼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 독립돼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그물의 그물꽃처럼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인간적이든 자연적이든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연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연기법의 사고방식은 매우 논리적인 개념으로서 연기법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사고방식을 사람들의 가슴에 좀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근데 이 무의당 선생이 당신 그림에다가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이였다는 사실을 딱 써놓고 야 이것이야말로 그 관계론 그물 토론 이 그물 연기법의 정신을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울릴 수 있도록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될 수 있겠다.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이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몇 군데에서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짜집게 해서 붓다의 깨달음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 이제 참고 앞에 생명평화 문의의 세계관과 정신을 아주 압축해서 또는 어쩌면 매우 좀 사람들의 어떤 가슴을 정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만 여기 보니까 앞에 첫 시작이 빠졌네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이였음을 미안해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이였음을 고마워. 여기서 이제 밑에 첫 입구절은 무의당 선생 이제 말씀이고 밑에 거는 이제 알았네는 이거 이제 서울에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배려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배려문화 운동 하는 분들이 조그만 모임을 갖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무의당 선생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그쪽에서 야 그거 참 좋다. 배려문화 운동에 그걸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미처 몰랐네 이걸 쓰려면 그 허락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빌려서 우리는 미쳐몰라니 하지 말고 이제 알았네 이렇게 가자. 그래서 이제 알았네 이렇게 이것이 진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해 고마워는 요즘에 우리 뭘 하고 나면 마음 나누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나누기. 마음 나누기 하는 걸 가만히 봐보면 거기서 사람들 마음 움직임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미안한 마음, 하나는 고마운 마음. 이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짜집게 해서 이제 하나의 뭐 이야기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게 참고적으로. 그게 노래로 들려주셔야 제대로 느끼겠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박수 선생님 노래는 하시고. 말씀 버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해야 될 생명 평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명 평화를 어떻게 현실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제가 그 문제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우리 텔레비를 가끔 보면 가짜뉴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짜뉴스 얘기.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 사고방식을 하나는 불교 사고방식 쪽하고 연결시키는 이게 과연 어떻게 연결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 하나는 우리 현실로 갖고 와보면 어떤 문제일까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가짜뉴스는 나쁜 놈들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불교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조금 더 깊이 좀 더 본질적으로 연결시켜보면 나빠서기보다는 잘 몰라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잘 몰라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는데 우린 거기에 휘둘려서 또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전전긍긍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명평화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갖고 와서 보면 지금 여기 정리한 그대로입니다. 보통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리처럼. 근데 경험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는. 그건 뭐 역사 경험이 웅변하고 있죠. 얼마나 더 전쟁을 많이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전쟁을 적게 해서 평화가 안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잘 몰라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진리처럼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고 우린 거기에 지금 사실은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전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손해가 보는 자가 있을 뿐이지 절대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뉴스가 우리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부분에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아마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 논리를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는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평화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논리가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논리를 자신 있게 펼치고 있는가? 저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약한 거죠. 미약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잘못 알고 만들어진 신념 체계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깨달음들이 필요하고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념을 기꺼이 버리거나 걷어내는 노력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평화 꿈을 꾼다 하더라 평화를 꿈꾸고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꿈이고 노래일 뿐인 거죠.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 같은 맥락에서 진짜 뉴스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평화를 원하면 한국 상황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원하면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보는 튼튼히 해야죠. 전쟁이 벌어져 버리면
사실은 평화는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보를 잘 튼튼히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진짜 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 때 저는 정상회담에 담긴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분단 70년이 다 됐습니다. 70년 동안에 남북 사이에 적폐가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좀 대답 좀 해봐 좀 좋겠지. 이거는 뭐 적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 논리대로 한번 보면 남북 문제를 다루려면 당연히 남북 사이에 쌓이는 적폐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 맞지 않습니까? 네. 적폐는 과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남북 문제를 다루는데 분단 이후 쌓여있는 적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적폐를 고스란히 그냥 있는데 평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어떠세요? 기적 같은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한계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과제가 남아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전쟁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하고 전쟁 뉴스를 보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뭐 등등 한다 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고요. 사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저는 한국 사회 진보 진영 특히 시민사회 운동하는 진영 쪽에서 저도 물론 그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존한 우리들이 논리를 보면 적폐를 청산해야만 새롭게임을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남북 문제를 다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폐를 고스란히 놔두고 있는 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끌어내려야죠. 그런데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적폐는 고스란히 벗지만 한마디 언급도 않고 있지만 정상회담은 기적같은 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고 온 결의가 설렜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매우 현실적이고 전 실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한반도에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절실한 게 뭘까? 현실적으로. 그게 평화였던 거죠. 그리고 이 평화를 현실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같이 징검다리를 놓아가자.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적같은 일이 열렸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매우. 그러면 이래서 기적같이 남북 사이에 기적같은 길이 열려서 그 결과는 뭡니까? 전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의 꽃을 피워내는 한반도로 바뀌었습니다. 잡아 죽여야 될 김정은이라는 악마 같은 원수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일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멋지게 해낸 일인 거예요. 너무나 멋지게. 그리고 그것이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전쟁 공포에 떨어야 되는 한반도가
평화를 가꾸는 한반도로 바꿨고 악마였던 저 김정은이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길을 열었으면 이 부분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한테도 적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안으로 이걸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으로 가져오면 대한민국 안으로 가져오면 남북에만 적용시킬 일이 아니라 이것을 대한민국 안으로 가져와서 남북 냉전 상황에서 평화의 꽃바람을 일으켰듯이 대한민국 안의 냉전 상황을 대한민국 안에 평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남북 사이에 가능한 일인데 왜 우리 안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아마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마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정부와 집권 세력 이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여야 문제를 또는 진보 보수 문제를 또는 좌파 우파 문제를 다뤘다는 게 어땠을까요? 그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남북이 가능한데 우리 안에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는 이거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남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어려운 게 남북이 아닙니다. 남북. 당연히 우리 안에도 가능하죠.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자 남북이 우리 함께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시에 좌우가 함께 해보자. 남북이 함께하고 우리 안에 좌우가 함께하고 아마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면 저는 미국을 이슈한 주변 강대국들이 장난칠 여지가 확 줄어든다고 봅니다. 장난칠 여지가. 지금 대한민국은 옛날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남북이 함께하고 좌우가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는 대의를 위해서 함께하자. 이 문제를 풀어내면 주변 강대국들이 장난칠 수 있는 여지는 확 줄어든과 동시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훨씬 더 지속적으로 우리 페이스를 갖고 뚜벅뚜벅 갈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생명 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또는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정상회담에 담겨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특히 내가 볼 적에는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진보, 좌파 어쨌든 이런 쪽이죠. 이쪽이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진지하게 어쩌면 남북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것 이상으로 공을 들여서 남북이 함께 하듯이 좌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저는 열어가는 게 어쩌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빠른 척결이고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대책도 없이 내가 보기엔 그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게 4번인데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진보 보수로 무장된 세력만 있어요. 한국 사회에. 진보 보수로 무장된 세력. 그래서 남북 사이에도 비무장지대가 있듯이 한국 사회에도 비무장지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뭔가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균형 있게 문제를 다루려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얘기해보면. 대단히 괜찮은 분들이.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체로는 뭐 큰 목소리들만 있는. 아까 순천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점잖은 분들인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사심 없이 균형 있게 바라고 다루는 점잖은 분들이어서 이게 매우 조심하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망신나갈 위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사회가 좀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비무장지대 이런 분들이 좀 중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비무장대 지대를 형성을 하고 권위 있게 힘 있게 그 비무장지대 형성이 되어지면 저는 여기서 해볼 일이 많다고 봅니다. 구체 예를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이 합의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저는 뭐 그쪽에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들이에요. 남북 대체적으로. 나는 지금이라도 이런 비무장지대를 권위 있게 형성을 해서 자, 뭐 보수 쪽에도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다룰 사람들이 좀 나오게 하고 영향이 또 진보 쪽에도 나오게 하고 또 뭐 여야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역대 대통령들이 역대 정부가 남북 합의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이게 어느 집권 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집권 세력이 만들었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이게 적어도 대한민국의 좌우 또는 진보 보수 여야가 같이 이 내용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 가도록 해야 될 내용으로 합의를 만들어내자는 거, 합의. 아니 그러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 기존을 갖고 남북 문제를 다뤄갈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지금 최근에 해서 뭐 빛을 뭐 우리가 뭐 정말 설렜던 판문점 선언도 제가 볼 적에는 얼마 가지 않고 어쩌면 이 한반도의 평화 국면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야가 합의하고 좌우가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다 해왔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여야 좌우가 정말 합의해서 이제는 온 국민이 함께 한반도 평화는 대의를 위해서는 뭔가 함께 그 방향과 그 기조를 지키면서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가 현실로 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길을 열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뭐 2년 되는 데마다 기회 될 때마다 빈미아리 같긴 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남북의 기적의 평화의 바람이 기적처럼 일어났듯이 우리 안에서도 평화의 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안에 정상회담에 담겨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갖고 와서 우리 안에 잘 적용시키는 바로 평화를 현실이 되도록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상운동에 담겨있는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바람을 지상운동이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